이거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들은 얘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이가 굉장히 지금 정신적으로 패닉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윤석열은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자기 통화 기록 이것이 공개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비슷한 일을 많이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해서는 안 돼. 전화를 통한 압박이나 혹은 누구를 봐줘라, 누구를 빼줘라 이런 것들이 드러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게 더 악화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윤석열이가 지금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자, 저는 여기서는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측을 해봤는데 지금 김건희로부터 엄청난 그런 비난과 질책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윤석열이가 김건희하고 어떤 관계인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적으로 지배를 하는 관계, 받는 관계입니다. 지배를 하는 관계는 김건희입니다. 김건희가 윤석열을 영적으로 지배한다고 보는 거죠. 용산에서 도는 소문은 김건희가 국민의힘 여자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국회의원의 부인인지 하여튼 국민의힘과 유관한 여성들을 불러다 놓고 남편을 자기가 영적으로 지배한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용산 주변에서. 전에도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할 때도 자기가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다. 도사들보다 내가 낫다. 일반 무당들보다 내가 낫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권 쪽 인사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김건희가 윤석열을 내가 영적으로 지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자기를 영적으로 지배하는 나를 가스라이팅 시키는 그 대상이 나보고 나가 죽어라. 혹은 네가 인간이냐. 어떻게 이를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사태를 이렇게 악화시키냐 라면서 상상을 초월할 그런 비난과 질책을 당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다 나 같은 것 같지도 않고요. 세상이 다 나 같지 않고요. 또한 나 자신도 언제 어떻게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될지 몰라요. 윤석열이가 지금 나는 김건희의 가스라이팅의 지금 피해자라고 봅니다. 아니 김건희 걔가 뭔데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에게 이런 간섭 저런 간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쥐가 뭔데 국정에 개입을 합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요. 대통령 부인에게 경호의 배려는 있을 수는 있어도 그가 국정에서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모든 국정 운영을 김건희가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김건희의 로비가 맞다면은 만약에 이 김건희의 임성근 구명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이 나라는 발칵 뒤집히는 정도가 아니라 최순실보다도 더 악독한 이 크라이팅이 동원됐고요. 게다가 최순실이야 무슨 연설문 대신 써주고 방향 짚어주고 이런 정도지 이건 범죄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우리 군인이 순직을 당했는데 그 사건의 진실을 은폐했다? 이거는 관용을 받을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게 더 윤석열 패닉의 뒷받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 했거든요. 윤석열은 김건희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김건희가 감옥 간다든지 어떤 자기 곁에서 떠난다든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김태형 소장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누누이 하신 말씀입니다. 심리연구자인 김태형 소장님은 또 그런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이가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김건희가 윤석열을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와 이거 참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김태형 소장이 말하면 다 맞아. 그래요. 정말 지금 완전히 그 김건희에게 지배를 당해서 영적으로 지배를 당해서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이 대통령인지도 모르고 김건희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윤석열 패닉설 여러분 지금 윤석열이가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얘기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설이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김건희에게 지배를 당하는 건 맞는데 영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또 보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윤석열이가 탄핵이라는 어떤 절차 있잖아요. 헌법적 절차. 도저히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 입법부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또 탄핵이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그런 절차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아마 윤석열과 김건희는 망명할 수도 있다. 다른 나라에 망명할 수도 있다. 지금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윤석열, 김건희가 해외에 집을 사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집을 사뒀다.
동남아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다 이런 썰이 있는데 뭐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니까 망명하겠죠. 여러분 만약 탄핵으로 간다 그거는 윤석열이가 힘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힘이 없어지면은 윤석열은 그동안 자신의 힘 때문에 가려왔던 자신의 온갖 범죄 악행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다 폭로될 것입니다. 다 고발될 거예요. 어떻게 견딥니까? 지금 윤석열은 이 자기가 힘이 있다. 이걸로 지금 뚝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뚝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윤석열은 이 나라에서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망명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의 앞날에 대한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간단치가 않아요. 아이고 저기 최병 특검법 부결됐는데 뭐 이 나라는 뭐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니까? 매우 중요한 국면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실 이 지금 윤석열이가 개인 폰을 쓴 걸 두고도 말들이 많지요. 미국에서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 뉴스버스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이상현 기자가 쓴 글에 따르면은 미국의 대통령은 당선이 되고 백악관에 입성하면 곧바로 개인 휴대폰을 국가정보국 SA에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SA가 제공하는 위성전화를 지급받습니다. 이거는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모든 공적 통화는 바로 이 전화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대통령이 반납한 개인 휴대폰은 보안 장치를 장착한 다음 인터넷 검색과 카메라 기능 등은 삭제하고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들의 한정에서 사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을 아주 못하는 건 아니군요. 특히 대통령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통화 내용은 국가안보와 역사적 기록을 위해 모두 자동 녹음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요. 그거는 모두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게 사실 기록의 ABC지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참모들하고 뭐 이런저런 시덥지 않은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시덥지 않은 얘기도 옆에다 녹음기 갖다 놓고 다 그걸 녹음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는 그 자체로 역사 기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윤석열이 같은 이런 인간은 뭐 그런 관념 자체가 녹음기를 갖다 놓으면 뭐야 이거 안 치워?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치겠죠. 제가 또 이와 관련해서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니까 윤건영 의원이라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국정상황실장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도 역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에도 보지 못했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도 역시 그 비화폰이라고 절대 해킹되지 않는 도청되지 않는 폰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 개인 폰을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 폰을 썼다는 것은 윤건영 의원 말에 따르면은 무언가 감추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제폰은 더 해킹이 쉽고 도청도 쉬운데 그 비화폰으로 하게 되면 이건 공식 라인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폰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만약에 공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폰에서 사적 이익을 요구한다든지 압박한다든지 그랬을 때 나중에 후폭풍이 있을까 봐 사적 폰을 활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체리 따봉도 사적 폰으로 대화를 나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한번 머리에 한번 새겨두시면 어떨까? 요게 과연 윤석열 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 사람이 과연 윤석열일까? 김건희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리따봉. 제가 체리따봉을 찾아봤는데 텔레그램에서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윤석열이가 체리다 나는 여태까지 그게 납득이 잘 되지 않아요. 자, 만약에 김건희가 통화를 했다. 김건희가 장관들한테 막 큰 소리 치면서 왜 박정훈이가 아직도 설치고 다니냐. 왜 박정훈이가 그 임성근을 빼라고 했는데 안 뺀 그 수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느냐. 그런 내용이었다면 뭐 이 나라는 김건희 대통령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요. 여러분 김용민 TV에서 제일 먼저 우리 김건희를 얘기했습니다. 어느 사안이나 어느 이슈에나 김건희가 빠진 바가 없습니다. 이런 김건희를 하나 정리 못하는 윤석열은 김건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 패닉의 상태다. 패닉 상태다. 이거는 윤석열이가 김건희로부터 호되게 질책을 받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썰에 근거해서 이제 풀이를 한 건데 한번 보시죠. 김건희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 뇌피셜인데 한번 봅시다. 조만간 어떤 메이저 언론이 보도합니다.
임성근 로비의 배후 그가 누군지 이제 곧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 국면에서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 그랬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죠. 폭발해야 합니다. 폭발해야 되는 거예요. 최순실의 태블릿 PC 갖고도 그냥 펄펄 뛰었던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보세요. 이거는 김건희가 군에 보낸 그 나라에 헌신한 그 장병의 죽음을 완전히 왜곡을 시켜가지고 이익에 부합하게 이 사건의 진상을 조작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뭐 아직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이 추측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될지.